안녕하세요, 난나놈입니다. 12월의 석곡관리에 대해서 좀 늦었지만 찍어보려고 그러는데요. 12월 같은 경우에는 눈이 가장 많은 달이죠. 그래서 초반에는 대설이 들어있고요. 한 보름 지나면은 이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짧다는 통지가 들어있고요. 22일이죠. 며칠 전에 지났네요. 오늘이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며칠 전에 지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이제 석곡에게는 내년을 준비하는 기간, 그리고 이제 휴면에 완전히 들어가는 기간 중에 한 달인데요. 올해는 이상하게 눈도 좀 적고, 거기다가 또 날씨도 따뜻해서 비교적 다른 해에 비해서 꽃들이 많이 피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여기 쭉 보면은 이 석곡밭에 꽃이 피어 있는데, 특히 이제 덴드로비움 노빌계가 섞인 거라든가 이런 경우는 좀 이렇게 일찍 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네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이제 12월에 석곡 키우기 중에서 온도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온도 관리 같은 경우는 겨울철 석곡 키우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가장 추운 날씨, 1월이 물론 연중 가장 추운 날씨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12월부터 시작된 겨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운 날씨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저 기온하고 최고 기온도 물론 관리가 많이 해야 되겠지만, 최저 기온에 대해서 많이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석곡은 몇 도까지 견딜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혹자에 의하면은 영하 10도까지도 견딘다, 영하로 떨어지면 동사한다 등등 여러가지 말이 있는데요. 그 전에 어떻게 길러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석곡관리의 최저 온도는 몇 도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딱 뭐 예를 들어서 0도다 5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지금까지 길러온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하한선 같은 경우는 내가 가을에 어떻게 길렀고 이제 실내에서 키우는 것 같은 경우는 실내로 들어오는 시기는 언제였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을 같은 경우 이제 그 늦게 들어온 것 같은 경우는 초겨울에 만들어진 이제 우리가 체내에서 이제 부동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습기를 많이 이제 좀 줄이면서 약간 마른 듯하게 이렇게 하죠. 그래서 대공이 약간 까칠해지면서 이렇게 돼서 부동액을 만들어 가지고 견딜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영하로 떨어져도 크게 이제 문제가 될 것이지만, 하루 이틀 영하로 떨어진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이거를 부동액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영하로 떨어졌다, 그럼 바로 동사를 하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키워왔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좀 일찍 들어온 것 같은 경우는 늦게까지 성장 조건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부동액을 만들 시기보다는 성장을 하는 조건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아무래도 동해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잠깐 뭐 영하로 떨어지는 거야 견뎌낼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장시간 영하로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5도 이하에서 장시간 머물러 있다고 그러면은 뭐 동해를 잊게 됩니다. 뭐 동사까지는 아니다 동해를 잊게 되면은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 점에 대단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실내 관리의 경우에는 영상 5, 8도 정도, 5도에서 8도 정도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화가 아직 자라고 있어 특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2도 이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석곡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석곡 키우기 빛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빛 관리 같은 경우에는 석곡 키우기 중에서 이제 아주 뜨거운 한여름을 제어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다량의 빛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직광을 많이 주는 형태를 택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이제 조직이 아무래도 조밀해지고, 그 다음에 고른 성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키워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특별 관리로 신화가 자라는 석곡들은 그 빛이 다른 계절보다는 부족하게 줄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많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볼품없이 가늘어지고 긴 대공에다가 망가진 석곡을 감상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휴면적인 석곡의 경우는 10여 년 전에는 뭐 일본의 방식을
차용해 와서 스티로폼 박스라든가 이런 데에다 이제 넣어서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하게 이제 강한 휴면을 시켰는데요. 이런 방법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봄이 돼서 이제 늦게 깨어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난방도 잘 돼 있고요, 샤시도 잘 돼 있어서 보온도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영하로 떨어지는 베란다 환경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이제 옛날에 지어진 거라든가 아니면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영하로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휴면적인 석곡도 빛은 가능하면 많이 주는 게 좋지만, 특히나 성장 중인 석곡이 있다 그러면 빛은 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많이 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서 이제 그건 물은 어떻게 줄 것인가. 겨울철 석곡 키우기 중에서 이제 물관리는 성장기에 이제 물관리에 비해서는 비교적 수월합니다. 대부분 이제 물도 천천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는 기간 자체도 이제 좀 길게 주고, 물의 양도 좀 적게 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기 같은 경우는 어떨 경우 이제 매일 주었죠. 이제 성장기는 매일 봄이나 이제 가을 같은 데 매일 주었던 이런 것들을, 겨울철 경우는 낮은 온도와 낮은 고도, 그 다음에 이제 그 태양이 낮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온도가 높게 안 올라가기 때문에 물말림도 늦고, 성장기 석곡 화분과는 달리 물의 필요 양도 많지 않기에 물을 줄 때는 가볍게 겉면만 적셔주는 정도로 그 양도 아주 적게 주며, 그 시기도 이제 늦춰져 봐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의 기간에서 본인의 이제 환경에 따라 물 주는 시기를 잡아야 합니다. 물론 온도를 많이 이제 높여진다든가 실내에서 키우다 보니까 내 환경 자체에서 굉장히 물이 잘 마른다 그러면은 이 기간을 이제 무시하고 좀 더 잦은 물 주기를 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은 그러면 언제쯤 주는 게 좋은가, 오전이나 오후에 주는 게 좋은가. 대부분의 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물기가 입에 남아 있으면은 이게 야간에 온도가 이제 저하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현상으로, 이제 이 물이 있을 때, 특히 물기가 남아 있을 때 입이 이제 하얘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얘질 때는 단풍잎과는 달리 좀 지저분하게 지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날, 따뜻한 날, 햇빛이 있는 날, 이런 날을 잡아서 오전 중에 해가 이제 올라올 때쯤에서, 그러니까 해가 있는 상태에서 주는 게 좋은 거죠. 아주 이른 아침 말고 해가 약 올라올 때쯤에서 이제 줘가지고 그날 물 준 그날 될 수 있으면 잎에 물기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도록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뭐 선풍기를 사용하든지 뭐 한풍기를 사용하든지, 온도가 높다고 문을 살짝 열어 놓든지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야간이 되기 전에 입에 남아있는 물기를 모두 날려버리는 이런 형태의 물주기를 하는 게 좋다. 다시 말해서 물주기 같은 경우는 보통의 경우 이제 보통 일주일에서 15일, 보름 정도 간격을 주는 게 좋으며, 물 줄 때도 약간 윗면만 살짝 적시는 정도로 가볍게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통풍,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겨울철 석곡 기르기 중에서 통풍은 다른 요소들에 비해서 이제 크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날씨가 좋고 온도가 올라간 날 잠깐씩 창문을 열어서 이제 외기를 이렇게 통해주고, 뭐 실내 공기 자체를 이제 많이 환기시켜야 될 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통풍에 대해서는 크게 주의를 안 기울여도 되는데요. 대신 식물이라는 게 우리 이제 사람과는 달리, 사람은 흡입과 배기를 이렇게 시키는 호흡이라는 걸 하잖아요. 하고 이제 숨을 들이마실 수도 있고 후 하고 뱉어낼 수도 있는데, 식물 같은 경우는 그게 그 기능 자체가 굉장히 미약해 가지고 입에 닿아 있는 산소를 섭취하는 또는 이산화탄소를 섭취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입까지 공기가 굉장히 이제 전달이 돼야 됩니다. 이 전달에서 이제 입에서 입 안으로 타고 들어가는 이 공기를 우리는 이제 통풍이라고 하지 않고 통기라고 그럽니다. 이 통기성을 어느 때가 됐든, 봄이 되건 여름이 되건 가을이 되건 겨울이 되건 반드시 난을 키우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통기성만큼은 항상 쉽게 얘기해서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창문은 안 열어주더라도 선풍기 등을 돌려서 입가에 공기가 살랑살랑 전달이 되는, 그러니까 실내 공기 자체를 이제 밖에 거라고 이렇게 교환시켜 주지 않지만은 실내에서의 교환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기는 언제나 이제 흐르게 약간의 선풍기라든가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통풍은 주의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료는 그러면 어떻게 줄 것인가. 비료 같은 경우는 석곡은 원래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은 난 중에 하나입니다. 풍랑과는 달리 풍랑 같은 경우는 이제 비료가 없게 되면 아무래도 좀 약해지지만은 석곡 같은 경우는 비료를 전혀 주지 않고 길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배들은 비료를 주냐고 그러면 나 비료 안 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비료 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기에는 약간 주는 것을 저는 선호를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비료는 많이는 안 줍니다. 1년에 그래서 뭐 여러 번 주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에는 비료를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장 중인 거라도 아주 얇게, 아주 묽게 해서 약간 주는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때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햇빛이 고도가 낮고 그래가지고 햇빛의 질이 이제 좀 떨어지고 햇빛의 양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때는 아무래도 비료를 주게 되면 도장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좀 바보스럽게 그가 쭉 커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씨나 자랄 때라도 겨울철에는 자신감이 없다고 그러면은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 방법을 택합니다. 꼭 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물론 화분에 막간프 뭐 두세 알개기 정도 올려놓는 정도로서 충분히 비료로서 줘야 되는 것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처음에는 이제 비료 사용을 겨울에는 특히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 주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겨울철 석곡 기후 중에 이제 유의사항은 엊그저께 지난 동지를 지나면서 실제로는 일조량이 조금씩 늘어나지만은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1월 20일까지는요 이제 대안까지는 실제적으로 밤낮의 길이가 가장 차이가 나는 날에 계속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동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게 상식적으로 동지 때 밤낮의 길이가 가장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1월 20일 이때 대안까지는 이 시간의 차이가 아주 미미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크게 밤낮의 길이가 차이가 안 나고 밤이 길고 낮이 짧고 이 기간이 계속됩니다. 대신 해가 좀 늦게 뜨고 해가 좀 늦게 지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밤낮의 길이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혹시 이제 기회 되시면은 기상청에 들어가서 매년 이제 통계들이 있습니다. 이 통계들을 보시게 되면은 그렇구나, 밤낮의 길이 차이가 이 기간은 굉장히 적구나, 이런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대신 이제 해 뜨는 시간은 좀 늦어지고 해 지는 시간이 좀 늦어지는 이런 현상은 일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 석곡 관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 관리이다. 최저 온도 관리이다. 최저 온도 관리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동사시키지 않게,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석곡 계류 중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게 잠깐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깜빡 잊고 외출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특히 주의하셔서 동사시키지 않고, 동사시키게 되면 이걸 회복시키는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동해를 입으면, 동사를 시키면 뭐 죽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동해를 입으면 거의 대부분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이걸 회복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죽어버릴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점을 굉장히 유의해서 길러주시면은 비교적 다른 계절에 비해서 겨울철 석곡 관리는 수월한 편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 난나눔이었고요. 참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더더욱 고맙고요. 그럼 다음에 또 더 좋은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나눔이었습니다.